안녕하세요. 함께 해주십시오. 시작! 안녕하세요. 폴카TV입니다. 오늘은 이계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또 화면을 받게 될지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꿈에도 생각, 일단 저를 만나시려면 꿈에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대전광역시 이동시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이제 먹을 것, 잘 것, 뭐 이런 것들이 힘든 아이들을 더 이상 이렇게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돌봄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밥 주세요, 뭐 그러면 다 해주십니까? 예, 먹거리는 제공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거점 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이 은행동 애견골목 뒤쪽 가면 대흥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공원에 오시면은 먹을 것, 놀 것, 뭐 다양한 이벤트 행사까지 같이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편하게 오시면 좋아요. 대흥공원이면 그 원형 공연장 거기는 아니죠? 네, 거기는 우리들 맞아요. 우리들 공원이고. 네, 그 스카이로드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 그 애견거리 있는데 애견거리 안쪽에서 비스듬히 그 대전고등학교 방향으로 조금만 가면 그 안쪽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더 방황을 더 많이 하거나 갈 곳도 더 없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사람들 편하게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원래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인데 그 외로움을 이렇게 풀 장소나 그리고 친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만나기가 접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희들도 오면은 오래 못 붙어 있게 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활동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이 있었는데 무슨 시간도 좀 단축하고 그래서 먹을 거 먹고 하면은 이렇게 빨리 가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을 이제 시 예산과 여가부 예산으로 이렇게 만약에 저는 걱정을 했죠. 사비로 그렇게 맛있는 걸 나눠주시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나름 예산이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예, 그 시하고 여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전체 직원이 9명인데 9명 가지고 대전시 전역을 사실상 커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운 면들이 있고요. 예산도 좀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상당히 부족한 점도 좀 많고. 선생님이 만약에 대전에서 진짜 집을 나와서 다니는 청소년들을 전체를 커버한다고 하면 한 20-30명씩 그리고 또 이렇게 비행 청소년들도 있고 또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 혼자씩 움직이긴 또 그렇잖아요. 예, 최소 보통 한 3명씩은 짝을 지어서 움직입니다. 그럼 한 3조 정도로 나뉜다는 얘기인데 5개구니까 3, 5, 15, 15분 이상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실은 제가 이제 계속 여가부나 여가부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구별로 야울치 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 5명은 돼야 된다. 5명. 그러면 이제 우리 직원들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5명을 바탕으로 구별로 최소한 거점 하나 확보하고서 지역의 마을 공동체나 자원봉사자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은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로 저는 최소 5명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는 전 직원이 9명뿐이 안 돼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이미 끝났어? 많이 했어요. 수도 없이 하는데도 뭐 취지는 공감하지만 예산이 없다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좀 여가부에서도 안타깝다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쉬운 뭐 대전 팝콘 뭐 이런 이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의 차량이 있어요. 이렇게 그 팝콘을 주나요?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팝콘을 주려고 하다 팝콘을 하고 얼마 전에 그 후원자가 한 분이 나와서 저 솜사탕 기계를 저희한테 구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시면은 예, 솜사탕을 드릴 수 있어요. 아하. 근데 집을 나온 저도 아들 셋을 키우지만 집 나가면은 고생인데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나요? 이게 정확하게 추산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보면 최소 기준으로 대전에만 6,000명 이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6,000명이 가출을 한다고요? 네, 최소 6,000명은 다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느 골목 안에 있거나 아니면은 원룸촌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모텔에 우리가 보통 달방이라고 하죠. 네네. 거기가 아마 하루 10,000원 알바하면서 30만 원이면 한 달을 따뜻한 물도 나오고 하니까 잘 수 있어요. 그런 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데들이 곳곳에 있고 어떤 데는 가보면은 방 안에 들어가면은 이 좁은 방 안에 한 7, 8명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빨리 자유롭게 거리에서 이렇게 활기차게 좀 돌아다니고 먹고 살 길도 찾고 이 직업 교육도 좀 받고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기를 항상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쉼터에 가면 왜 여성을 위하거나 뭐 가정폭력 쉼터나 이렇게 보면 저도 그런 데를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접해보면 정말 뭐 공예 교육도 심리 상담도 뭐 이런 아이들 치유도 아니면은 책 기부, 간식 기부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 가출한 청소년들 위해 일하시거나 정말 그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뭐를 해야 되나요? 간식을 드리면 되나요?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는 그렇게 노력봉사인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그 청소년들을 만나러 이 공원이나 거리 곳곳을 찾아다닐 때 저희들과 같이 움직이면서 동행해주는 자원봉사자들도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손이 부족하다 하니까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이 먹을 먹거리나 이런 걸 제공해 주셔도 좋고요. 예, 또 하다못해 후원금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후원금 관리 계정이 따로 있어서 후원금을 함부로 못 쓰게 다 그 재무회계 규칙이 있어가지고 그 후원금을 제대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그 후원금 들어오면 그걸 다 해서 나중에 영수증까지 만들어 보내드리고요. 용도까지. 그러면요. 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곳에서는 장학금을 만든다거나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잘하면 장학금을 준다거나 이렇게 응원을 하잖아요.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가면은 뭐 상금을 주나요? 뭐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이들을 키워본 분은 다 알겠지만은 뭐 잘 사는 집은 못 사는 집은 아이들은 용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되게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 지자체나 이런 데서 좀 신경 써서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좀 용돈들을 지급할 수 있는 청소년 수당, 뭐 이렇게 청년 수당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청소년 수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면은 반대로 저는 이제 반대로 항상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들들이 집에서 멀쩡히 잘 있어. 그런데 청소년 수당을 준다거나 집을 나갔을 때 막 받는 혜택이 많다고 하면 잘 지내다가 집을 나가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그 용돈 받으려고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고 하는데 개고생을 할까요? 지금 저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이들한테 이걸 무차별적으로 권하는 건 문제는 있지만은 아이들의 그런 가출 체험,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 볼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가출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힘든지 가출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 그 보호자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걸 느껴보고, 그래서 더더 가정이나 부모님의 소중함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래, 너네 개고생을 해봐야지 말이야. 그거 왜 임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임신 체험도 해보잖아요.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얼마나 배가 무거운지 이런 걸 체험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대상은 꼭 가정밖 청소년만이 아니고 모든 청소년이 우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지금 다 그 보호자의 보호를 잘 받고 가정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친구들도 우리의 대상이 되고요. 그런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가출을 안 하도록, 고마운 마음 이런 거 느끼도록, 가출을 그리고 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또 우리의 역할이고 임무입니다. 어렵네요. 어려워.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네. 청소년들이 이해하기도 힘든데 나온 청소년들을 찾아서 지원해주고 돌려보내도록 노력해주고 교육해주고 양육해주고, 아이고야 정말 힘든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마르셨나요? 힘든 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마르셨나요? 그래도 뭐 살 별로 안 빠졌는데 한 2~3kg뿐이 안 빠졌어요. 빠지셨어요. 많이 빠지셨습니다. 한마디 이제 마무리로 어떻게 해주십시오. 보통 청소년들을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하는 청소년들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고, 뭐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 잘 듣고 이런 청소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청소년들도 우리의 미래인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지키려면은 이런 어려운 위기 청소년들, 그 가정 밖 청소년들부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돌봄이 있었으면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밝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왜 길거리에서 이렇게 홍보하시거나 하실 때 슬로건 아니면 컴백홈, 집에 가자 이런 그런 문구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얘들아 뭐 어떤? 글쎄요, 그런 거보다는 사실 저희가 만난 청소년들은 전부 그런 거 아닌데 많은 부분이 이미 돌아갈 곳을 잃은 청소년들이 많아요. 돌아갈 곳이 있는데 안 돌아간 청소년들도 일부 있긴 있는데 그런 청소년보다는 아예 가정이 붕괴되거나 아예 해산이 됐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계시긴 계신데 이 청소년들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방임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들어가 봤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고 들어갔어도 얼마 있어서 또 다시 나오게 돼.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차라리 이런 저희 청소년 쉼터 같은 저희들이 많이 아직 부족하지만 대안가정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저희한테 와 있는 동안만이라도 좀이라도 더 편하게 쉬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뭐 내가 케어를 못 해줄 때도 있겠고 서운할 때도 있겠고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정말 가정이 있다고 해서 그게 따뜻한 가정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엄마 아빠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충분한 소통과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다들 먹고 살기 힘들고 맞벌이하고 이런 처지에 아이들 제대로 못 돌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부모님들이 좀 반성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뭐 반성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반성할 마음이 있어도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이미 그런 것들이 어렵게 모든 게 경제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 마음이 없겠어요. 있는데도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할 상황이 있는 거라서 또 돈이 있어야 잘 키운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 쉼터가 그렇게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대전 팝콘, 그리고 이름이 길어서 힘든 뭐라고요? 대전광역시 이동일시 청소년 쉼터. 이동 임시? 일시. 이동 일시 청소년 쉼터. 네. 그냥 대전 팝콘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팝콘으로. 네. 팝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앞으로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또 센터장님이신가요? 관장님이신가요? 대표님이신가요? 그냥 소장입니다. 소장님. 네, 소장님도 정말 힘드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청소년을 위해서 몇 년 전에 뵀을 때보다 더 마르셨단 말이에요. 힘드신 거예요 지금. 파이팅 해주시고요. 더 청소년들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카TV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석 소장님이셨습니다. 안녕. 예, 안녕.